전차 사업에서 한국을 저버리고 독일을 선택한 노르웨이가 의외로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보는 눈이 많은 공개 입찰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근거로 명분이 모자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정치인들이 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노르웨이는 나라 안팎에서 이어지는 폭로와 저격으로 연일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한국은 수주전에서 패배했음에도 아직까지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K2를 거부했던 나라가 도리어 나서서 K2를 옹호해주는 특이한 장면이 홍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K2를 눈여겨보던 다른 나라들한테 노르웨이는 K2를 탈락시켰음에도 몹시 아까워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에서 놓친 수량인 54대를 똑같이 들여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나라가 마침내 한국에 접촉해왔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 방산이 또 어떤 나라와 손을 잡게 될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 노르웨이 언론은 전차 도입 사업의 결과에 관련해 총리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총리와 재무장관이 레오파르트2를 선택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노르웨이 군사 전문 매체 테크니스크 유케블랏에 따르면 이들은 자국군의 국방조달청의 권고를 묵살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국방조달청은 K2와 레오파르트2가 각각 보여준 테스트에서의 성능, 개량 계획, 납기와 비용 등 전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K2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2와 레오파르트2는 둘 다 요구 성능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K2가 레오파르트2에 뒤처지는 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조달청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친 보고를 상부에 올리면서 K2의 선정을 권고했는데요. 정작 선정된 전차가 레오파르트2로 결정되고 이에 대한 뒷말이 많이 나오게 되자 국방조달청은 언론사를 찾았습니다. 국방조달청 측에서는 석연찮은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상부에 보고한 권고문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자신들의 권고를 무시한 노르웨이 국방부에 대한 사실상의 폭로였죠. 또한 도입 수량이 당초 200대에서 54대로 반의 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때 K2의 제조사인 현대 로템은 가격을 유지해보려고 애써뒀지만 레오파르트2의 제조사 KMW는 가격이 오르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알려졌습니다. 독일과 KMW 측이 애초부터 이 수주전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방증인 것이죠. 노르웨이가 이 수주전에서 독일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는 노르웨이 측에서도 딱히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죠. 노르웨이는 러시아가 가스관을 틀어 잠근 뒤로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안으로 떠올라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허덕이는 가운데 한 발 뒤에서 혼자만 이득을 보고 있던 노르웨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마침 전차 도입 사업을 하는 김에 처음부터 독일한테 일감을 줄 계획으로 형식적인 수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국은 여기 휘말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K2가 승리할 예정이었던 레오파르트2를 상대로 동등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엄청난 성적을 기록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는 도리어 곤란해졌습니다. 이 수주전은 원래부터 독일의 승리로 끝날 예정인 쇼였고 그 결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버리자 이제는 한국을 떨어뜨릴 명분을 마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총리실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이런 고민과는 상관없이 노르웨이군 측에서는 아무튼 더 강하고 더 값싼 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조달청 등 기관에서 수주전의 양상을 분석해 K2 선정을 권고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고른 선택지는 밀고 나가기였습니다. 한국을 떨어뜨릴 만한 설득력 있는 명분은 없었지만 막무가내로 원래 계획을 밀고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죠. 덕분에 노르웨이가 취하는 입장은 매우 특이합니다. 분명 레오파르트2를 직접 골랐고 그 결정을 뒤집지도 않겠지만 그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성능 때문에 레오파르트2를 골랐다는 말은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르웨이 측에서 K2를 옹호해주며 한국을 달래고 있는 상황이죠. 국방조달청에서의 폭로가 터지자 노르웨이는 선정 과정에 대한 오해나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 현대 로템의 관계자들을 노르웨이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독일의 손을 들어준다는 정치적인 결정을 밀고 나가기로 한 만큼 K2가 적어도 레오파르트 2에 비해 모자라서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대 로템 측에서는 이번 수주전 결과로 인해 K2가 노르웨이에서 성능이나 가격으로 밀렸다는 인식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측에서 선정 과정을 검토하며 현대 로템을 동석시킴으로써 이를 직접 부인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노르웨이는 수주전 과정에서 유포되었던 K2 관련 루머를 직접 해명해주기도 했는데요. K2의 전면 장갑이 다른 3.5세대 전차들에 비해 약하다는 루머가 한동안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그 루머가 K2 천대의 도입을 확정지었던 폴란드로까지 퍼져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루머는 별다른 근거는 없이 공개되지 않은 테스트에서 K2가 이러저러했다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었던 만큼 수주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머가 의뢰 그렇듯 믿는 사람도 나오게 마련이고, 한 마디의 선동을 바로잡는 데에는 1000마디의 증거도 모자란 법이죠. 이에 노르웨이 측에서는 당사자인 자신들이 나서서 이 루머를 해명해줍니다. 노르웨이 참모부가 직접 레오파르트2와 K2 둘 다 장갑, 방호력 관련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인터넷 상의 폭로는 사실이나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까지 언급해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르웨이가 K2의 변호를 해주는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도입국이 수주전 탈락국을 옹호해준다는 특이한 모양새가 되다 보니 그 묘한 구도에서 뜻밖에도 홍보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자기들이 떨어뜨리고도 아까워할 정도로 K2의 성능이 훌륭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용해 본 후기나 테스트 결과 등의 입소문을 타서 수출에도 도움이 됐던 K9처럼 K2 역시 좋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효과가 처음 나타난 곳은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였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한국에서 K2를 최대 400대까지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루마니아는 노르웨이와 달리 독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레오파르트2에도 관심이 없으니 K2의 추가 수출은 시간 문제인 상황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발트 3국의 일원으로서 폴란드와 벨라루스 양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리투아니아는 지정학적 입지에 비해서는 역부족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판처하우비체 21문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전부 보병 위주의 무기체계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갑이라고 부를 만한 차량도 빌카스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산 보병 전투차 91대가 전부입니다. 현재 미국의 하이마스와 프랑스의 세자르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 2년 후에나 전해받을 예정이죠. 가뜩이나 병력도 징병제까지 시행해서 3,500명 수준인데, 이 정도 전력 가지고는 옆 동네 사는 사고뭉치 이웃들과 부대 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리투아니아는 육군 편제를 전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6일 크리토발리투어스 등 리투아니아 매체에 따르면 발데마라스 루프시스 리투아니아 국방참모총장이 최대 54대의 전차를 사겠다며 보병 중심의 군대를 전차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54대라는 수량은 노르웨이가 전차 사업에서 1차 도입분으로 구매하려고 했던 수량과 동일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리투아니아가 노르웨이 수주전 패배를 만회할 기회로 자신들을 고르도록 한국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리투아니아가 지속적으로 한국 방산에 큰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빌리우스 세메스카 리투아니아 국방예산 및 획득 담당 차관은 작년 9월 방한에 차관급 회동을 갖고 방산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의 사전 행사로 진행된 기동화력 시범에도 참석했죠. 이 시범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총 23종 126대의 육군 주요 전력이 투입됐는데, 빌리우스 차관은 이를 매우 인상 깊게 보고 갔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는 나라는 크지 않지만 배짱 하나는 대단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대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문제로 중국이 딴지를 걸자 아예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체에서 탈퇴하는 등 인구만 해도 519배 많은 나라에게 무모하게 덤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를 상대로도 외교부가 직접 헤이그의 국제재판소 사진을 올리며 푸틴, 헤이그가 당신을 기다린다라고 언급하는 등 넘치는 배짱을 과시하기도 했죠. 리투아니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EU와 미국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는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런 나라와 군사협력을 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은 물론 추후 세계 정세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부디 한국이
노르웨이 수두전에서의 경험을 잘 살려서 리투아니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